롤라는 거대한 크루즈의 웨이트리스입니다. 어느 날 밤 식당이 문을 닫은 후 롤라는 바닥에서 비싼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롤라는 그 사실을 크루즈의 라디오로 알렸고 세 사람이 자신의 시계라고 주장하며 나타났습니다. 로저는 롤라에게 손목에 그을린 선을 보여주고 시계를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메리는 식당 입구 근처에서 시계를 떨어뜨린 기억이 나니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시계가 괜찮은지 또 작동이 되는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롤라는 시계의 주인은 수지라고 결정했어요. 왜일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로저의 손목에 그을린 선은 롤라가 발견한 시계에 비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만약 메리가 시계를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기억한다면 왜 시계를 줍지 않았을까요? 수자는 그 시계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고 고장났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나와 마이클은 할로윈 밤에 밖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제나에게 120년이나 된 마을 반대편에 버려진 성에 그녀는 갈 엄두도 못 낼 거라고 말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한 미친 과학자가 그곳에 살았다고 하네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제나는 그 성으로 향했습니다. 제나는 그곳에 새벽 3시에 도착했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걸어 들어가자 그 미친 과학자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준비했다. 만약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가도 되지만 틀린다면 너를 내 과학 실험에 쓰겠어. 구체에는 3개, 원에는 2개, 점에는 0개가 있다. 이것이 뭘까? 9초 드리겠습니다. 차원입니다. 마이클은 퇴근을 하고 지하에 있는 어두운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차에 다가갔을 때 문에 4개짜리 비밀번호가 달린 자물쇠를 발견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상사가 나타나서는 마이클에게 말했어요. 자네가 승진을 할 만큼 똑똑한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네. 기회는 한 번뿐이야.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내일 중역으로 승진할 수 있어. 그의 상사는 마이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이를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똑같이 뒤집힌 해는 언제인가? 마이클은 지난 해들을 모두 생각하기 시작했고 다음날 승진했습니다. 8초 드리죠. 빨리 생각해보세요. (1961년입니다) 수지는 리허설을 하러 댄스 스튜디오에 도착했는데 그때 강사 하나가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했어요. 옆에는 깨진 꽃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꽃병으로 때린 게 틀림없어요. 수지는 현장에 있던 앨런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그날 스튜디오에 온 3명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강사 윌리엄은 연예인 1명과 함께 긴급 개인 수업을 한 뒤 스튜디오에 누가 나타나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무용수 메이슨은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오늘 들러서 댄스 강사에게 열쇠를 돌려줬는데 그가 전날 퇴근할 때 열쇠를 가방에 넣어두고 깜빡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댄서 셀리는 오늘 수업이 있었지만 도착했을 때 창문으로 아무도 보지 못했고 스튜디오가 문을 닫은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엘렌 형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7초 드릴게요. 셀리였어요. 셀리의 손가락은 베인 상처와 반창고가 가득하군요. 꽃병을 깨뜨렸을 때 생겼을 거예요. 루시는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음산한 공원의 지름길을 통해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루시의 뒤로 와서 어깨에서 핸드백을 낚아챘습니다. 루시는 그 사람을 쫓으려고 했지만 너무 어두웠어요. 그 사람이 영화관에 들어가는 모습만을 보았을 뿐이었죠. 루시는 그 사람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사람은 여자 3명뿐이었고 루시는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방금 도착했고 친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극장에 음식을 몰래 숨겨 들어가기 위해 큰 가방을 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소녀는 영화 상영 시간을 놓쳤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극장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음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소녀는 친구 집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그들을 잘 살펴보았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6초 남았어요. 다리가 부러진 여자입니다. 부러진 건 왼쪽 다리인데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왼쪽 목발을 잡는 대신 오른쪽에 목발을 잡고 있군요. 알렉스는 사진 대회를 위해 공원에서 나무와 꽃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는 카메라를 벤치에 놓은 후 장비를 분해해서 차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뛰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파란 차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알렉스는 모든 짐을 챙겨서 강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밖에 주차된 차를 봤죠. 가게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중 누가 도둑인지 맞출 수 있나요? 5초 드립니다. 오른쪽에서 메뉴를 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먹고 있네요. 한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죠. 사라와 미셸은 버려진 성을 탐험하러 갔습니다. 성에 들어갔을 때 문이 그들 뒤로 닫혔고 불이 켜졌습니다. 그들 앞에 3개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서 나가려면 문을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2년 반 동안 굶은 배고픈 악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2주 전에 폭발한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한 해수풀장에 있는 고래상어 한 마리를 헤엄쳐 지나가야 합니다. 결정할 시간을 4초 드리죠. 악어는 3년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용암은 몇 달 동안 잘 보존되었다면 아주 뜨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고래상어입니다. 상어라 해도 상어는 인간에게 무관심합니다. 토리는 영화의 주연 여배우입니다. 아무도 촬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영화는 무인도에서 촬영되고 있었어요. 촬영 전날 토리는 자신의 방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스텝이 사건 조사를 위해 마틴 형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4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제작자는 호수가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기 위해 섬을 정찰했다고 했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대기실에서 대본을 일부 수정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촬영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낯선 사람이 길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자리를 떴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해변에 앉아 영화에 보태고 싶은 작은 디테일에 대한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마틴 형사는 범인을 3초 만에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맞출 수 있나요? 카메라 감독입니다. 여긴 무인도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안나는 채식주의자 식당의 주인입니다. 새 식당을 연 날 축하를 위해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때 사무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안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그날 안나의 식당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전기기술자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최종 점검을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는 교대 근무하러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가 떠나기 전에 안나는 괜찮았다고 하네요. 주방장은 고기 손질 준비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은 주방장을 체포했어요. 왜일까요? 3초 드리죠. 여기는 채식주의자 식당이기 때문에 고기 손질을 할 필요가 없겠죠? 유명한 가수 제니는 첫 콘서트를 위해 해외로 떠났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다음 공연을 위해 나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보석이 모두 없어진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들은 카메라를 확인했고 그날 밤 아무도 호텔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석을 훔친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어요. 호텔에는 3명밖에 없었고요. 마이클은 잠이 안 와서 밤새 휴게실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인 제이슨은 사무실이 조용해서 그곳에서 TV를 보며 밤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혼자 수영하러 호텔 수영장에 갔다고 했어요. 경찰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초들이죠. 마가렛입니다. 호텔 수영장은 유지 보수를 위해 밤에 문을 닫습니다. 제이슨과 그의 아내는 백만장자입니다. 그들은 3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함께 캠핑 여행을 가고 있었고 그 부부는 주말에 휴식을 취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금고에 있던 모든 돈이 사라졌고 그들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은 집에 도착해서 그날 아침 집에 있었던 3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집사는 아이들을 캠핑장으로 태워다 준 뒤 세차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장은 가족을 위해 엄청난 양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는 그날 청소를 빨리 끝내고 일찍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1초 만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맞출 수 있나요? 주방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여행을 갔으니까 모든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할 리가 없었을 거예요.